대담한 대담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이 많았잖아요. 예, 자사주 매입 소식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옆에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수익률이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산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예, 예. 올해 수익률 어떻게 보셨는지 그 지점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 이제 방사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한국 항공우주 등이 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이제 현대 로템의 이제 수익률 차원에서는 이제 1등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3월 7일 날 기준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수익률, 그러니까 올해 1월 2일 날 첫 거래일 이후에 그 계속 수익 누적을 갖다 계산해 봤을 때 3월 7일 날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률 1위였습니다. 1위였다가 3월 7일 날 이후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률이 내려앉았고, 그리고 이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그 녹색 줄이 갑자기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급락을 하면서 완연하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수익률 차원에서 이제 2위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지만 그래도 지금 1분기가 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래도 70%가 넘은 수익률을 보였다는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단한 종목이다. 그 대단한 어떤 저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수익률이 갉아먹게 만든 금요일 날 이제 거의 장중에 15% 정도 급락을 했고 장 마감하면 13% 급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그때 주주들이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이 많이 됐습니다. 예, 예. 한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또 말이 많아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그 단위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삼성 SDI가 한 1조인가 2조 정도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고, 그것도 사실은 좀 많이 충격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삼성 SDI보다 더 충격이 컸던 것은 유상증자 금액도 금액이지만 그 외 다른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설명드리면은 전체적인 그 유상증자 규모가 3조 6천억입니다. 3조 6천억은 이제 우리나라 자본시장, 그러니까 유가증권, 코스닥을 다 합쳐가지고 최대 금액 유상증자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자체는 사실은 누가 어느 주주라도 반기지 않는 항목이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반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유상증자로 모은 자금을 갖고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겠다. 공장을 갖다가 세워서 그 돈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매출과 주가 상승을 유도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박수 칠 만한 사안입니다. 유상증자 중에서 제일 이제 안 좋은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유상증자로 벌어들인 자금을 갖고 회사에 이제 자금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자도 갚고 빚도 갚겠다. 이건 막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것인데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차원에서 유상증자다. 이런 맥락에서 주주들의 이제 분노가 되게 심했고, 이 때문에 이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이제 하나그룹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김동관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은 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가 희석의 우려 때문에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이슈인데 그것도 좀 희비가 엇갈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뼈 아픈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밝혀주시죠. 예. 유상증자 금액이 큰 것도 크지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유상증자가 이번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회사가 자금이 없으니까 우리가 주주들에게,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이제 돈을 빌려오는 행동이거든요. 빌려오겠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그러면 돈이 없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 자체에. 그 돈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우리나라 방산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에 한 1조 7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내년에도 연달아 다 합쳐보면은 3개년도 다 합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영업이익이 얼마냐? 무려 8조 원대입니다. 8조 원대 영업이익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유상증자를 갖다 3조 6천억 갖다 하겠다는 것은 3조 6천억 한 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제 시기적으로 나눠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이미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합치면은 8조 원대 영업이익, 8조 원대 현금이 새로 유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3조 6천억의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거 뭔가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렇게
돈이 없으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억도 아니고 3,600억도 아니고 3조 6천억. 그러면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금요일날 이제 종가 기준 했을 때 목요일날 종가 기준 했을 때 약 15% 이상의 주가가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희석이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내 돈 1,000만 원을 갖다 투자했다. 그러면 갑자기 15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주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있어요. 3개년도 다 합치면 거의 8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너무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작년에 1조 7천억, 그다음에 올해 내년에 갖고 있는 수주를 계산해 보면은 그 전망이 터무니없고 상당한 이제 합리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8조 원대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이미 1조 7천억 들어왔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주들에게 3조 6천억을 달라고 하니까 주주들의 이제 비난이 엄청나게 이제 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일반적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영업이익을 갖다가 하기 싫으면은 회사가 사실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유상증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채권을 발행하면 됩니다. 채권을 발행해서 거기서 이제 채권을 갖고 회사를 갖다 운영을 하고 증설을 하고, 그러면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우호적이고 그 이자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날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엄청 이 천문학적인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야 너네 신용등급 좋잖아. 왜 이걸 굳이 유상증자로 땡겨오는 거야? 채권을 발행해도 되잖아. 뭐 이런 어떤 질문과 답변 오가 왔다 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재무적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예,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이 일단 주주들에게는 납득이 안 간다.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으로 몰라야 되고, 그러면은 이 돈을 어쨌든 차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정확한 그 출처는 밝히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몇 여러 가지는 가지, 밝혔습니다. 예. 몇 가지는 뭐 해외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밝혔는데 안 밝힌 부분도 있는데 안 밝힌 부분이 뭐냐 M&A를 하겠다고는 말을 했는데 그럼 M&A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특정 종목이나 특정 회사를 말을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그 회사의 주가나 이제 몸값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갖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못한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M&A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로봇 산업을 하겠다든지 우리가 M&A를 하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탱크 말고 다른 탱크의 어떤 보완적인 것도 우리 하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이야기하는데 M&A 하는데 M&A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주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 돈을 끌어다가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장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돼. 근데 M&A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M&A가 어디를 갖다가 대상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주들의 어떤 그 미움이 더 커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자본이 없어지는 건데 예. 정확히 어디에 쓰이는지 용처를 알 수 없으니 좀 답답한 그런 심리적인 그렇죠. 부분이 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뭘 또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예. 뭐 하나오션 지분 매입 이슈도 있었고요. 그동안. 맞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 유상증자에서 제 이해 못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목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이렇게 천문학적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근데 불과 한 달 전에 2월 10일 날 공시를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오션의 지분을 갖고 있던 다른 하나 그룹 계열사, 예를 들면 하나 에너지,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 등 갖고 있던 하나 오션 지분 7.3%를 매입을 한다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때 이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그룹에 다 관여된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나 그룹에서 발표한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 오션에 대한 지분이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으니까 이걸 단일화해서 보다 좀 원활한 어떤 경영 진단과 원활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그때 들어간 돈이 얼마냐? 무려 1조 3천억입니다. 1조 3천억인데 그 1조 3천억이 아까 말씀드린 회사로는 한화에너지, 그다음에 하나임팩트 파트너스인데 그 두 회사의 가장 중요한 지배 구조 누가 많이 대주주냐? 그 김승현 회장의 3남매인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이 세 명이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이 세 명이 다 100%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조 3천억과 해당한 돈이 아까 말씀 하나에너지와 하나임팩트 파트너스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이 삼형제가 중요한 주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회사로는 이제 하나에너지나 하나임팩트 파트너스 넘어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주주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린 김승현 회장의 삼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 삼형제의 그 고가를 갖다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는데 큰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하나그룹이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는 비판이 목소리가 작게는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오늘의 주제인 목요일 날 천문학적 유상증자를 딱 맞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불과 한 달 전에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그 김동완 등 삼형제가 갖고 있던 회사에 몰아주더니 돈이 없다고 유상증자를 갖다가 3조 6천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작년부터 올해 내년까지 들어올 영업이익이 8조 원대거든요. 8조 원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하겠다 그러고 2월 10일 날에 1조 3천억을 갖다가 하나 그룹의 삼형제 갖고 있는 두 회사에다 나눠주니까 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분노가 이제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네, 저 하나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하나그룹의 그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잖아요. 지배구조 관련 이슈에 있어서 앞으로도 주목해서 좀 보셔야 할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이슈에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유중이 상법 개정안과 또 맞물리는 이슈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상법 개정이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그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회를 통과할 때 상법 개정이 1년은 유예를 시켜요. 왜냐면은 그 경청을 비롯한 정경련 쪽에서 한국경청에서 너무나도 많은 반대를 하니까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은 이사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그것이 오히려 기업의 영업활동과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 그래서 1년간 준비해라. 그래서 1년간 유예시켰는데 만약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아까 상법 개정이 적용됐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사들은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맞지 않은 재무제표에 걸맞지 않고 그다음 지배구에 맞지 않는 그런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통과시켰겠는가? 통과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 아니 이사들이 자기가 이제 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 3천억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곳에 모아줬어요. 근데 그 회사가 굳이 안 줘도 되는 회사예요. 그다음에 회사가 작년부터 내년까지 8조 원대 영업이익이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이사가 어떤 주주가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를 위해서 신의성실, 뭐 워딩에 신의성실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 법에 대해 중에 신의성실, 너가 양심에 비추어서 충분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충실 의무 대상이라고 상법에 나옵니다. 382조 3항에. 이사는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로만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에는 회사 플러스 주주란 단어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사들은 이번 유상증자는 주가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주주들의 재산을 갖다가 침해한 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누군가 이익. 그 누군가 이익이냐 아까 말씀드린 지배구조를 보면은 김승현 회장의 삼형제 이익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배임 내지 횡령 소송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사들이 이걸 통과시켰겠는가? 통과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부랴부랴 상법 개정안이 얼마 전에 통과됐지만 이것이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그 적용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니까 이걸 부랴부랴 이제 통과시켰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고 이것을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단 이것이 하나그룹만의 일이겠는가. 상법 개정안을 가장 반발하는 재벌, 재계라고 말하는 그 지배구조 속에서 언제나 이런 일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당 회사의 상장사, 그러니까 비상장사까지는 저희가 한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상장사라는 거는 일반 주주들, 개인 주주들의 돈을, 개인 주주들의 자산을 증식해야 될 목적으로 상장을 했으니까 이사들은 회사뿐만 아니라 자기를 임명한 그 회사의 총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회사의 법적인 또 다른 주주인 개인 주주를 위해서도 열심히 이제 신의성실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이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이 더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왜 상법 개정안이 코스피 4천 시대를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예.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날도 사실은 이제 그 거의 80만 원을 목전에 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를 보거나 어떤 맥락을 봐도 갑자기 뭐 360억 정도 이하되는데 3,600억까지는 그럴 법한데 3조 6천억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최대 규모 유상증자를 할 만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오고 주가가 폭락을 하니까 누가 여기다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작년에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미국 주식 투자한 총액이 100조 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누가 미국 시장 말고 한국 시장 투자하겠는가라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코스피가 사실은 2,700, 2,800 가느냐 막 그러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것이 투명해지고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상장사 된다면 코스피가 4천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해 못할 일도 있는데 어떻게 사고 있지? 예를 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사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아시죠? 오늘 삼성전자 아마 그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마이크론이 HBM 좋지만 다른 이제 레거시 디램, 일반 디램은 안 좋다고 해서 마이크론이 금요일 날 미국 시장 금요일 기준 8% 떨어졌어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렇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환율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상법 개정안을 갖다가 통과시키면서 우리나라 어떤 시장과 정부의 의지, 한국 시장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번 상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려 3조 6천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한 점은 무척 아쉽게 여겨집니다. 네. 뭐 상법 개정안 이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를 약간 좀 뒤집을 가능성 그런 부분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있을까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복형 금감원형 체제에서는 예전보다 더 그러니까 해당 회사 상장사들이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하면 그 단행하겠다고 한 필요한 서류들이 있는데 서류들을 예전보다는 더 깐깐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반려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오늘 뭐 그때 소송 그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그 제이오가 이제 인수하겠다고 이수 페타시스가 제이오를 인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때도 많은 시장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금감원에서 두 차례나 이제 반려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이오 인수를 갖다가 철회하는 그런 어떤 계기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어떤 단계와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 기대할 만한 건 금감원에서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으니까 이 서류를 종합적으로 이제 잘 판단을 해서 이것이 이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갖다가 검토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반려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7% 지난 거래 13% 넘게 급락했는데 반등하는 이유는 자사주 매입 이슈 때문이었습니다. 이 호가도 결국은 뭐 쭉 가기는 약간 어려워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자사주 다 매입하는 게 제 기억에 뭐 그 김동관 부회장 비롯해서 임원들이 다 매입을 한 금액이 한 30억 정도인데 30억이라는 게 사실은 이번 유상증자의 금액과 비교하면은 0.몇 %에 불과할 정도이고 사실 시총이 이제 날아간 시총과 계산해도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자사주 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너무 주말 사이에 뭐 저와 같은 많은 부쪽에서 이제 지적이 나오니까 하나 그룹 내에서 부랴부랴 그 뭔가 이렇게 주식시장의 어떤 분노를 갖다 잠재우고자 그걸 제시한다고 여겨지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하나 에어스페이스가 날아간 시총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자사주 매입을 갖고는 사실은 주주들의 분노, 결국 주주들의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전의 그 주가 상태로 돌리기는 버겁다라는 것이 이제 제 판단입니다. 네. 대규모의 그 규모의 유상증자 실시한 이후에 자사주 매입 그래서 오늘 반등했는데 어느 정도 근본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게 하네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업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조호진 타키온 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